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들 정리해보고 분석해 볼 텐데요.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2,500선 돌파했고 2,600까지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네, 코스피 먼저 증시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계속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2,600도 일단 도달할 것 같다라는 좀 무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솔직히 잠시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우상향 추세의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이슈는 나오긴 했지만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와는 지금은 완전 별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2차 전지 및 반도체 감산 등의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각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을 했지만은 뭐 의약품 업종이나 의약품 업종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잠시 지금 조정 상태를 보여줬고, 금일 종료되는 그 아마케 이슈에 따라 그 의약품 관련된 부분들이 잠시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상승을 했고, 그 삼성전자 감산 등의 이유를 통해서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앞으로 좀 더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 LG전자,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2차 전지는 과열 얘기가 나와도 계속해서 올라가요.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적인 네. 전망들이 뭐 2027년까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는 그냥 2차 전지 사업이니까라고 판단을 했다 한다면, 지금 세계 트렌드를 통해서도 지금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파생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전고체나 그 관련된 부분들 통해서 올라가는 이슈도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배터리 사업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최근에는 중소형주도 2차 전지 사업들을 같이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과열구도 상태로 흘러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게 지금 뭐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에코프로 빼고는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 리포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보고요. 파장이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상황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된 이슈도 부각을 받고 있기 네.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차량 판매 호조에 따른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일에는 그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했지만은, 그 대다수의 이제 리스트 품목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국내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만, 자동차 기업들만 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악재로서만 보여지는 것뿐이지, 사실상 산업적인 구조는 그렇게 큰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좀 흐름들이 미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좀 모멘텀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제조업과 관련된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 등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의 유입 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제조업, 운수장비, 기계, 의약품 등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와 동시에 들어오는 섹터들은 제조, 운수장비, 기계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의약품도 역시 170만 주를 기록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약바이오가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추가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흐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고 2,600까지도 이제 무난하다라고 또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자, 코스닥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900선을 돌파를 했어요. 역시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현재 뭐 그 포인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93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3월 중순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와 동일하게 저번 주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테마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수급들이 한 번씩 순환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개인 그 투자자의 유입이 굉장히 크게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집중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와 관련된 리포트 때문에 잠시 좀 주춤을 하기는 했지만은 금요일도 역시 그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개인의 옛날 같으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있다 한다면은 뭐 지수는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예탁 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황도 지금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색이 있는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업종 역시 코스피와 동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도체 제약 부분에 여전히 좀 그 어떻게 보면 순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제조, 유통 및 IT, 디지털 콘텐츠, 엔터 쪽에 그 순환매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순매도세에 대한 포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벤처기업 및 성장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도세를 통해서 크게 부각이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섹터변의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 포인트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지만은 하락폭은 큰 차이로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였다가 금일 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또 흐름이 또 좋아졌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에코프로는 좀 약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4월 초반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의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조정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엔터 종목들 중에 JYP 엔터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 유지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 관련된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는 현재는 좀 약간 모멘텀이 다소 좀 떨어지다 보니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매수세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들 확인을 해보니까 제조, 유통, 금속, 디지털 콘텐츠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제조와 관련된 흐름들은 약 2천만 주 정도 유입이 됐더라고요. 4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기관 역시 코스피의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쪽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에도 제약 쪽에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쪽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상당히 요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발표가 됐죠. 여기에 그런데 우리 현대차, 기아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하락을 하고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국내 증시에 좀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 이슈들도 이 밖에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철강하고 원전, 전력전선주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이슈 중에 좀 큰 이슈가 열연 강판 가격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포스코 4월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을 했다라고 좀 밝혀졌고요. 현대제철 역시 5만 원 인상을 했다라고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양사 내연 도금 관련된 부분들도 재가격을 통해서 톤당 3만 원 인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철강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크게 부각받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양사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5차 상계관의 연례 재짐 조사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4차부터 5차까지 판정을 받으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덜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나 하이스틸 등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철강 종목들이 좋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독점 그 송전 시장에 대해서도 민간 개방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원전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으로 확대하냐 마냐에 대한 이슈가 기존적으로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민간 개방을 통해서 확대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이 민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지금 논의가 나올 예정입니다. 논의가 나올 예정이고 물론 이제 한전이 굉장히 대규모 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로를 좀 개척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던 게 산자부와 한전이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36년까지 56조 원이 추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그 부분들을 통해 좀 사업적인 부분들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재룡 산업 등의 전력전선 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많았는데 G7 해상 풍력 및 태양광 대폭 확대도 있었고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부각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지난달에 산자부에서도 한수원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기기 계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이 됐고요. 원전 산업계의 향후간 10년간 2조 9천억 원의 규모의 일감이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포르투갈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협력 확대 등뿐만이 아니라 풍력 관련된 이슈에서도 정부 정책에서 지금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서는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나 전기차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이슈들이 있고 방산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SK그룹이 북미 전기차 충전 사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지금 중국의 오토사가 2023에서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방산 관련한 이슈도 있다고 하죠. 좀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지금 계속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슈와 이 이슈도 지금 이번 주에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인데 네. 결국은 지금 계속 이슈 따라가기 힘들어요. 네,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이슈가 네. 많고 여기에서는 지금 천천히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정부 정책과 연계되는 점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SK그룹의 경우에는 SKENS가 있는데 이게 북미 투자법인 패스키를 통해서 에버차지 지분율을 91%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테마들이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충전소 활성화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도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활보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중상하이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데 금일부터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신 배터리 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27년 양산을 앞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좀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수화학과 레몬 등의 기업 등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각받는 것이 지금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인데 오늘 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대해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계속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이슈가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G가 있습니다. 이 회장이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7일부터 이 회장이 방한을 하면서 22일까지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 기업 등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 방문을 통해서 계약한 무기의 생산 현황을 좀 점검할 예정이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폴란드로부터 추가 수주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 역시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도 여전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방산주까지 외국인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슈 중에서 대부분 주가 상승과 반응을 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 이슈 속에서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 그리고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만한 그런 분야는 어딜까요? 그 아무래도 지금 계속 핫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네. 이슈고요. 저번에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은 이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5월 초까지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항공이나 여행, 카지노, 면세점, 엔터 등의 조금씩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일도 그 화장품과 관련된 역시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금일 역시 초반에는 좀 하락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또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뷰티 쪽과 화장품 쪽에서도 좀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워낙 이 그 화장품의 경우에는 좋지 않았던 흐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 그 중국에서 소매 판매 관련된 GDP 예상치 상회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국 국가 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3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전월 3.5% 그리고 시장 전마치를 7.4%를 좀 예측을 했었는데 모두 상회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10.6%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21년 6월 이후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부분들은 다소 좀 하회 컨센서스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 소비나 서비스업 쪽에서는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의류, 담배, 술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스포츠 용품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된 이슈는 이 이슈를 통해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1분기 GDP가 약 28조 위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를 했는데 이게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약 5,460조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밝혀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러한 이슈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국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그 러시아에 수출했던 부분들 자동차나 그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 대러시아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했는데 반면에 중국은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조달을 했던 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조달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들은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서비스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부각받았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날 지금 미국에 가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좀 풀어낼 예정인데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 단체 관광 비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도 있지만은 산업적인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좋지만은 지금 중국부터 좀 먼저 풀어내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미미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생각만큼 예상만큼 살아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예, 답답하죠. 사실 답답하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원래 국내의 증시는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 국내에서도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LCC, 여행 및 카지노, 엔터, 콘텐츠주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화장품 역시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고 GDP도 뭐 최근에 뭐 인도가 앞으로 경제 3대 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중국의 GDP랑 인도의 GDP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국민 간의 그 어떻게 보면 소득도 한 4배,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이 먼저 부각받아서 활성화가 돼야지만 충분히 화장품주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네. 현재는 아직까지는 화장품주들은 그 탈중국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이든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부각을 받았을 때 중장기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참 중국 문제도 시급하죠. 참 중국이냐 미국이냐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제계 이슈들 정리해보고 분석해봤습니다.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